그날 밤 남편과 나는 큰 싸움을 했다. 성희야, 이제 정말 안 되겠어. 어머님을 내보내야 해. 여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엄마인데. 엄마든 뭐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망칠 수는 없어. 우리가 저 가게 하나 차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리고 가게 오픈했을 때 우리는 손님들한테 우리 가게에 와서 식사하는 시간만큼은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자고 다짐했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오시고 어떻게 됐어? 알아요. 아는데 엄마가 어디 가시겠어? 몸도 안 좋으시고.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우리까지 같이 망할 수는 없어. 남편은 평소에 성실하고 온순한 성격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았다. 나도 마음은 이해했지만 엄마를 내보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의 대화를 엿들었던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나를 불렀다. 성희야,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너 어제 김서방이랑 싸웠지? 엄마가 다 들었어. 김서방이 나를 내보내라고 하던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서방은 나를 싫어해. 세상 천지 그런 사위가 어디 있어? 내가 밥을 달래 떡을 달래? 저희들 잘하고 살으라고 내가 아픈 몸이 끌고 가게까지 매일 나가서 돕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어봤어? 다 죽어가는 가게 내가 다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네? 저런 싸가지 없고 못돼 먹은 사위가 어디 있어? 성희야,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해. 엄마를 택할 거냐? 남편을 택할 거냐?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놈하고 더 살다가는 너 인생 망치는 거야? 하루 빨리 갈라서. 나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이혼! 저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중간에서 엄마를 이간질하고 욕하고 저게 제대로 된 인간이냐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남편 같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면 돼. 저 인간 없어도 충분해. 나는 엄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10년 전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 준이와 딸 은서를 낳았다. 준이는 이제 9살, 은서는 7살이 되었다. 우리 부부는 시내 한복판에 작은 돈가스 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 우리 가게는 크지는 않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고 갓 튀겨낸 돈가스 냄새가 항상 가게를 가득 채우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남편은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게를 시작하고 나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오전 9시부터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았다. 우리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매달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만 있으면 좋겠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사 먹으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지금까지 완전히 잊고 살던 내 가슴 깊은 곳에만 감춰진 그 사람. 40년 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였다. 내가 5살 때 아빠와 이혼하며 집을 나간 엄마는 그동안 소식이 끊어져 있었다. 아빠와 할머니는 엄마가 어떤 놈하고 눈 맞아서 집 나갔다고, 그래서 이혼한 거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었다. 그나마 아빠는 내가 10살 때 재혼했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잊고 살았던 것 같다. 새엄마와는 그럭저럭 지냈지만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성희야, 엄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쉰 듯했지만 분명히 기억 속에 그 목소리였다. 나는 눈물이 쏟아져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우리 성희 잘 지냈어? 성희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를 용서해줘. 이제야 연락하게 돼서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엄마는 그동안 여러 도시를 전전하며 식당 일, 청소 일 등을 하며 힘들게 살아왔다고 했다. 지금은 몸이 아파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쪽방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 버티고 있다는 것이었다. 말하는 내내 기침을 계속하는 엄마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정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너를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사정을 하긴 이제 와서 변명해봐야 무슨 소용있겠니?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40년 동안 품어왔던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결국 이긴 것은 그리움이었다. 엄마는 여전히 내 엄마였고, 이제 늙고 아픈 몸으로 혼자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성희야, 염치 없고 미안하다. 엄마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나 너 너무 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나 죽기 전에 너 얼굴 한 번 보고 죽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여한이 없어. 어디세요? 너희 집 근처야. 저희 가게로 오세요. 기억 속의 엄마는 날씬하고 예뻤는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엄마는 어디서 지나가다 봐도 못 알아볼 것 같았다. 이른이 채 안 되었는데 많이 늙고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엄마였다. 성희야, 엄마는 나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도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다. 40년 만의 재회였다.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었던 엄마,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미어지는 엄마를 진짜 만나게 된 것이다. 엄마, 거기 쪽방에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남편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성희야, 물론 장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갑자기 가족이 늘어나면 집도 좁고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어. 아이들도 있고. 여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몰라요.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한 방울 쓰게 하고 작은 방에 엄마 모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함께 지내면 돼요. 남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대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자. 그때 나는 남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만 젖어 있었다. 엄마가 우리 집에 오는 날이 정해지고 나는 장사하며 틈틈이 새벽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준비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행복했다. 엄마는 집안일을 도와주시고 아이들을 예뻐해 주셨다. 준이와 은서도 할머니를 잘 따랐다. 엄마는 가끔 기침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고 요리 솜씨도 여전했다. 엄마, 돈가스 집에도 한번 오세요.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 우리 성희가 어떤 가게를 하는지 궁금했어. 그리고 며칠 후부터는 아예 돈가스 집에 나와서 청소를 도와주시기 시작했다. 성희야, 엄마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가게 일도 도와주고 싶고. 엄마,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정말 도움이 되었다. 엄마는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간단한 설거지를 해주셨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엄마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가게에서 보내시더니 손님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처음에는 우리 딸이 이 가게를 잘 꾸려나가고 있어요 라고 자랑스러워 하시던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 가게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까지도 아무 생각 없었다. 당연히 딸 가게니까 감사 인사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손님들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하셨다. 아주머니, 그 돈가스 말고 이 돈가스가 더 맛있어요.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어머님, 된장은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 식혀서 드세요. 처음에는 친절한 것으로 보였지만 점점 간섭이 심해졌다. 심지어 손님이 선택한 돈가스에 대해 그건 별로예요. 이걸로 바꾸세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가끔은 손님들과 가벼운 언쟁을 하기도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엄마, 손님들이 원하는 걸 드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손님이 원하시는 걸 파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손님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맛없는 걸 팔면 안 되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엄마의 적극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40년 동안 혼자 살아오시면서 생긴 습관이겠거니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엄마는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했다. 야, 이 돈가스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내가 직접 먹어봤어. 아저씨, 된장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 몸에 안 좋아. 나는 식은땀이 났다. 단골 손님들이 당황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특히 나이가 좀 있는 손님들에게까지 반말을 하시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손님들께 존댓말을 써주세요. 여기는 가게예요. 뭘 그렇게 까다롭게 그러니? 가게니까 친근하게 반말로 해야지 손님들이 정도 들고 단골되지. 엄마, 그건 옛날 말이죠. 요즘은 서비스업은 깍듯하게 예의를 지켜야 해요. 그 후에는 더 노골적으로 손님들한테 참견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셨고,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울 때 한 번씩 카운터 계산을 하더니, 이제는 내가 있어도 노골적으로 카운터를 차지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 카운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카운터가 뭐라고 계산을 못하게 해? 그날 저녁 남편과 나는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성희야, 어머님이 좀 심하신 것 같아. 오늘 단골 손님 한 분이 불쾌해하면서 나가시더라고. 저도 알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자. 어머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내 생각은 너무 순진했다. 다음 날 나는 엄마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렸다. 엄마, 손님들이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엄마의 표정이 급변했다. 성희야, 엄마가 이 가게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없으면 이 가게 어떻게 될 것 같아?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너는 엄마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야. 일은 시키면서 뭐라고만 하고. 나는 어리둥절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엄마는 그날부터 더욱 강압적으로 변했다. 손님들에게는 더욱 함부로 대했고, 심지어 가격을 마음대로 깎아주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단골이니까 1,000원 깎아줄게. 학생은 돈이 없잖아, 빼줄게. 나는 혼란스러웠다.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가게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장인데 엄마가 모든 걸 결정하시는 게 이상했다. 더 큰 문제는 계산대였다. 어느 날부터 엄마는 계산을 직접 하기 시작했다. 성희야, 너는 주방에서 돈가스나 만들어. 계산은 엄마가 할게. 엄마, 계산은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드 결제도 있고 복잡해요. 뭐가 복잡해?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계산하는 거 옛날에 다 해봤어. 엄마는 우리 가게의 현금 서랍 열쇠까지 가져가셨다. 나는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계산대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남편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성희야, 이건 아니야. 어머님이 너무 심하셔. 여보, 조금만 참아줘요. 엄마도 적응하시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 엄마는 이제 완전히 가게의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메뉴를 마음대로 추가하고 고가의 장식품을 주문했다. 엄마, 우리는 아직 그럴 여유가 없어요. 무슨 여유 없어? 돈 많이 벌고 있잖아. 엄마는 매출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계셨다. 우리 가게의 실제 순수익은 그리 많지 않았다. 임대료, 재료비,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나면 우리 가족 4명이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하루 매출만 보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고 계셨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어머님이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네? 뭐라고요? 어제 왔을 때 당신들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엄마가 손님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려고 하다니. 이건 정말 아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엄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다. 엄마, 손님에게 돈을 빌리시면 안 돼요. 저희 가게 이미지가 나빠져요. 뭐가 나빠져?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그리고 저희는 사업을 확장할 계획도 없어요. 성희야, 너는 생각이 너무 작아. 이 가게 그냥 이렇게만 하면 언제 돈 벌어? 엄마의 사고방식은 나와 완전히 달랐다. 나는 현재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가게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무리한 확장을 원하셨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기 시작했고 돈가스를 만들 때도 예전만큼 정성을 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여보, 요즘 괜찮아요? 응. 그냥 좀 피곤해. 하지만 나는 남편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남편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에 일어났다. 그날은 주말이라 손님이 특히 많았다. 엄마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님들을 맞았다. 그런데 젊은 여성 손님 두 분이 돈가스를 고르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왜 빨리 고르지 못하고 꾸물거리고 있어? 에이, 짜증나게. 죄송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돈가스 먹으려면 먹고, 아니면 나가. 와, 기가 막혀서 무슨 이런 가게가 다 있어. 손님은 당황해 하더니 기막혀 하면서 그냥 나가버렸다.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급히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왜 그러세요? 손님이잖아요. 손님, 저런 건 손님이 아니야. 돈도 없으면서 뭘 보고만 있어. 엄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희야, 너는 너무 순진해. 장사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그날 저녁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성희야, 이제 정말 안 되겠어.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게 망하겠어. 여보, 제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다고 될 것 같아? 어머님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셔. 남편의 말이 맞았다. 엄마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생각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셨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엄마는 이제 아예 대놓고 자신이 가게 주인이라고 말씀하기 시작했다. 이 가게는 내가 운영하는 거야. 우리 딸하고 사위가 오갈 데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걷어준 거지.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끊기 시작했다. 20대 젊은 손님들은 엄마의 거친 말투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돈가스 집으로 가버렸다.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남편은 매일 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성희야, 나는 정말 못 견디겠어. 어머님이 우리 가게를 망치고 계셔. 여보, 엄마도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손님들한테 화내고 돈 빌리려고 하고 손님들이 식사하다가 나가고 주문도 못하고 나가고 어머님하고 싸우고 나가고. 성희야, 이게 맞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남편의 말이 모두 맞았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낳아준 엄마였다. 40년 만에 만난 엄마를 어떻게 내쫓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가게를 끝내고 계산을 확인해 보니 돈이 맞지 않았다.
하루 매출에서 10만 원이 모자랐다. 엄마, 계산이 안 맞는데 뭔가 실수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뭐가 안 맞아? 내가 정확하게 했는데. 그런데 돈이 10만 원 부족해요. 그럼 내가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지. 나는 며칠 더 지켜봤다. 매일매일 돈이 조금씩 부족했다. 5만 원, 3만 원, 7만 원. 액수는 제각각이었지만 분명히 모자랐다. 남편과 나는 CCTV를 확인했다. 매번 엄마가 돈을 빼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엄마가 계산대에서 돈을 빼는 것을 목격했다. 엄마, 뭐 하세요? 아, 성희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건데. 왜? 뭐가 잘못됐어?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돈 빼는 것을 목격했다. 엄마, 용돈 100만 원씩 드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셔야지. 정산도 하기 전에 돈통에 손대시면 안 되죠. 뭘 말해? 어차피 내 돈인데. 나는 귀를 의심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저희 가게 돈이에요. 성희야, 이 가게 누가 키운 거야? 엄마가 없었으면 벌써 망했어. 그날 밤 남편과 나는 큰 싸움을 했다. 성희야, 이제 정말 안 되겠어. 어머님을 내보내야 해. 여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엄마인데. 엄마든 뭐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망칠 수는 없어. 우리가 저 가게 하나 차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리고 가게 오픈했을 때 우리는 손님들한테 우리 가게에 와서 식사하는 시간만큼은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자고 다짐했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오시고 어떻게 됐어? 알아요. 아는데 엄마가 어디 가시겠어? 몸도 안 좋으시고.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야. 우리까지 같이 망할 수는 없어. 남편은 평소에 성실하고 온순한 성격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았다. 나도 마음은 이해했지만 엄마를 내보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의 대화를 엿들었던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나를 불렀다. 성희야,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너 어제 김서방이랑 싸웠지? 엄마가 다 들었어. 김서방이 나를 내보내라고 하던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서방은 나를 싫어해. 세상 천지 그런 사위가 어디 있어? 내가 밥을 달래 떡을 달래? 저희들 잘하고 살으라고 내가 아픈 몸 이끌고 가게까지 매일 나가서 돕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어봤어? 다 죽어가는 가게 내가 다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네? 저런 싸가지 없고 못돼 먹은 사위가 어디 있어? 성희야,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해. 엄마를 택할 거냐? 남편을 택할 거냐?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놈하고 더 살다가는 너 인생 망치는 거야? 하루 빨리 갈라서. 나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이혼! 저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중간에서 엄마를 이간질하고 욕하고 저게 제대로 된 인간이냐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남편 같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면 돼. 저 인간 없어도 충분해. 나는 엄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데 엄마는 나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엄마, 저는 이혼할 수 없어요. 이혼 안 할 거예요. 그럼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다른 방법은 없어. 사위가 나를 싫어하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그날부터 엄마는 더욱 노골적으로 남편을 적대시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새벽에 가게 오픈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일부러 시끄럽게 굴었다.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위는 일도 제대로 못해. 답답해 죽겠어. 언제까지 내가 참고 봐줘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못 되쳐 먹었어. 사람은 인간성이 가장 중요한데 말이야. 돈가스 맛이 별로지? 내가 아니었으면 벌써 망했을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성희야, 정말 마지막이야. 어머님이 나가시든지 아니면 나랑 아이들이 나가든지 둘 중 하나야. 여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극단적이 아니야. 나 욕먹는 거. 괜찮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게는 망해가고 아이들은 매일 어른들이 이간질해가면서 싸우는 걸 보고 있어. 이게 정상이야? 너 엄마 맞아? 남편의 말이 맞았다. 준이와 은서는 요즘 집안 분위기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 특히 준이는 엄마, 아빠, 할머니는 왜 맨날 싸워? 라고 물어보곤 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준이야, 너 아빠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구는 거 봤지?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할머니를 괴롭히거든. 나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남편을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정말 화가 났다. 엄마,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없는 말에? 사실인데 아이들도 알아야지. 아이들에게는 아빠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가 내 앞에서 네 남편 편드는 거야? 참 기가 막혀서. 너 이렇게 물러터졌으니까 저 자식이 나까지 깔보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부터 했다. 가게에서는 엄마가 손님들과 트러블을 일으키고 집에서는 남편과 엄마가 서로를 견제하며 싸웠다. 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일 밤 울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엄마가 우리 가게 돈을 훨씬 많이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한 달 동안의 계산을 다시 해보니 거의 200만 원이 부족했다. 그 돈이면 우리 가족 한 달 생활비였다. 엄마, 이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돼? 200만 원이 없어요. 엄마가 가져가신 거잖아요. 그 돈 내가 쓸 일이 있어서 그랬어. 엄마, 이 돈 없으면 저희 생활비도 없어요. 어떻게 미리 말도 안 하고. 성희야, 엄마가 이 가게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그 정도 돈은 당연히 가져갈 자격이 있어. 엄마는 정말로 자신이 이 가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직원 정도로 여기고 계시는 것 같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엄마가 부동산에서 전화 받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네, 맞습니다. 이 가게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권리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엄마가 우리 가게를 팔려고 하고 계신 건가?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성희야, 엄마가 좀 알아보는 거야. 뭘 알아보세요? 이 가게 권리금 말이야. 내놓으면 돈이 꽤 될 것 같던데.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엄마, 이 가게는 저희 가게예요. 엄마가 내놓을 수 없어요. 왜 못 내놔? 내가 이 가게 키운 거잖아. 나는 정말 무서워졌다. 엄마가 어디까지 갈 생각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여보, 엄마가 우리 가게를 내놓으려고 해요. 뭐라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권리금 알아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완전히 폭발했다. 성희야,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아이들 깨겠어요. 아이들! 그래, 아이들이 더 중요하지 않아?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말이 맞았다. 요즘 준이는 학교에서도 산만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은서는 밤에 자주 악몽을 꾸었다. 여보, 그래도 엄마를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못 내보내겠어요. 친정엄마든 뭐든 이제 선택해야 해. 나랑 아이들, 아니면 어머님. 그리고 저 사람은 엄마라고 할 수 없어. 엄마가 아니라고! 남편이 최후 통첩을 내린 것이었다. 나는 정말 막막했다. 어떻게 선택할 수 있단 말인가? 두 선택 모두 내게는 불가능했다.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다. 사장님, 어머님이 다른 가게에서 이 가게 욕하고 다니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길 건너편 카페에서 어머님이 손님들한테 성인의 가게는 비위생적이고 재료도 나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문 닫을 거다라고도 하시고. 나는 현기증이 났다. 엄마가 우리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물어봤다. 엄마, 다른 가게에서 우리 가게 나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 어때서? 엄마, 그러시면 저희가 어떻게 장사해요? 장사?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김서방 때문에. 엄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성희야,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김서방이랑 이혼하라고 했잖아.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엄마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 나 좀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나 좀 한 번만 살려줘요. 엄마는 40년 동안 혼자 살았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제가 잘모시려고 하는데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날더러 더 이상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정말 힘드셨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엄마, 저도 그 마음 알아요. 그래서 모시고 온 거잖아요. 모시고 왔다고? 너는 엄마를 동정으로 데려온 거야? 성희야, 엄마는 동정받기 위해 온 게 아니야. 엄마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 엄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과 이혼해. 그리고 엄마와 함께 새로 시작하자. 엄마는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하셨다. 이혼, 이혼, 이혼. 마치 그것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성희야, 나는 더는 못 살겠어. 아이들 데리고 일단 우리 집에 가 있을게.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몇 달째 참고 있었는데 이제 한계야. 더 이상은 못해. 너는 그 소중한 어머니만 모시고 잘 살아.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학교도 있고. 학교는 전학시킬 거야. 어차피 여기서는 제대로 클 수 없어. 당신은 어릴 적 당신의 상처 때문에 엄마에게 집착하고 있지만 당신의 이런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아이들을 당신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거야. 그것만 알아. 남편은 정말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준이와 은서에게 말했다. 준이야, 은서야 아빠랑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살자. 아빠 엄마는요? 은서가 물었다. 엄마는 할머니랑 여기 있을 거야. 아이들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나는 남편을 붙잡았다.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대화로 해결해요. 대화로 해결될 것 같으면 진작에 해결됐어. 어머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셔. 그리고 당신이 다른 선택을 할 리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모녀가 똑같아? 너는 가정도 버리고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말이야. 그리고 어머님이 원하는 것도 우리 이혼이잖아? 너 효녀니까 어머니 소원도 들어드려야지. 남편의 말이 맞았다. 엄마는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모든 잘못은 우리에게 있고 특히 남편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 그런데 나도 그렇다. 내 가정이 깨지고 아이들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엄마를 놓을 수가 없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내가 엄마를 설득해 볼게요. 설득. 몇 달째 설득하고 있잖아. 소용없어. 남편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갔다. 나는 뒤따라가며 붙잡으려고 했지만 남편의 의지는 확고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어머님을 내보내고 우리랑 함께 살 거야. 아니면 어머님과 함께 남을 거야. 일주일 후에 알려줘. 남편과 아이들이 떠난 후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엄마만 있는 집은 이상하게 어색했다. 나는 울고 또 울었다. 성희야, 이제 됐다. 사위 없으니까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엄마, 저는 남편과 아이들 없이는 못 살아요. 왜 못 살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저에게는 남편도 필요하고 아이들도 필요해요. 청이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네 남편은 너를 진짜 사랑하지 않아.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내 엄마를 받아들였어야지. 그런데 엄마를 쫓아내려고 하잖아. 엄마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은 처음에 엄마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엄마가 너무 심하게 나오시니까 견디지 못한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남편과 아이들 없는 집은 너무 적막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시계 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렸다. 다음 날부터 나는 혼자서 돈가스 집을 운영해야 했다. 남편이 없으니 돈가스를 만들 사람이 없었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돈가스 재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돈가스 만드는 실력은 남편에 비해 많이 부족했다. 손님들은 돈가스 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여전히 계산대를 차지하고 계셨다. 그리고 손님들에게는 더욱 거칠게 대했다. 맛없으면 먹지 마. 다른 데 가. 하면서 욕을 퍼부었고, 돈도 없으면서 왜 와서 싼 것만 찾고 있어? 돈 없으면 오지도 마. 그나마 몇 안 남은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끊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이 말한 시간이었다. 남편은 약속대로 전화를 걸어왔다. 결정했어? 어머님을 내보낼 거야? 말 거야? 여보, 나 좀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를 내보낼 수도 없고 남편과 아이들을 포기할 수도 없었다. 여보,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 성희야, 시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어머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셔. 그래도, 알았어. 그럼 나는 이혼 준비를 할게. 여보, 이혼이요? 응. 이혼. 너는 어머님을 선택한 거니까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날 저녁 엄마가 말씀하셨다. 청이야,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했지? 내 표정 보면 알지. 그래, 이혼하는 게 나아.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청이야, 그 남자랑 살면 평생 고생할 거야. 엄마가 보기에 걔는 너랑 맞지 않아. 엄마, 저는 남편하고 애들 없이는 못 살아요. 엄마는 내 감정까지 부정하셨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따라 엄마가 하루 종일 가게에서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지?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도 엄마 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하고 전화를 계속했는데도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 메시지를 몇 개 보내놨는데도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엄마는 그날 밤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걱정되어서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다. 어디야? 가게에 있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집 어떻게 된 거야? 집이 왜요? 집주인이 연락 왔는데 장모님께 전세 보증금 모두 다 빼줬다는데 뭐라고요? 딸이 사위하고는 이혼하고 지난달에 암으로 죽었다면서 집 계약서랑 서류를 가지고 와서 모녀 관계인 거 증명했대. 급하다면서 하도 울면서 사정을 해서 전세 보증금 빼줬는데 집은 깨끗이 다 비웠고 이사도 끝냈다고 했대. 근데 오늘 집에 가니까 가르쳐준 비밀번호가 안 맞다면서 어머님께도 전화해도 안 받고 해서 나한테 전화하는 거라면서 연락이 왔어. 지금 내가 집으로 가고 있어. 당신도 빨리 와.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나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다. 집주인은 가고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남편이 도착했다. 그리고 집주인도 도착했다. 집주인은 엄마가 준 서류와 보증금 이체 내역을 보여줬다. 전세 보증금 반환 2억이라고 되어 있었고 엄마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집주인도 너무 놀라워했다. 어떻게 친정엄마가 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 보증금을 다 빼가다니, 세상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나?
하며 뭐라고 말을 더한 것 같은데 내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났다. 착한 남편이 내 명의로 계약해준 집이었는데 그걸 다 들고 사라지다니. 그것도 나를 낳아준 엄마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국 우리는 이혼하게 되었다. 남편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갔고 나는 혼자 남게 되었다. 가게도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단골 손님들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지금 나는 다른 돈가스 집에서 알바를 하며 살고 있다. 가끔 아이들을 만나지만 예전 같지 않다. 아이들은 나를 원망하는 것 같다. 아빠와 함께 사는 게 더 좋다고 말한다. 40년 만에 만난 엄마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나는 남편도 아이들도 가게도 집도 내 자신까지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엄마도 결국 떠나셨다. 40년의 그리움이 몇 달 만에 원망으로 바뀌었다. 차라리 그리워하며 살 걸, 진즉 내보내고 욕을 먹을 걸, 이제 와서 후회해도 너무 늦었다. 엄마는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그런 분이셨는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도 후회한다. 처음에 남편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엄마를 받아들이되 선을 그었어야 했다. 하지만 40년간의 그리움이 나를 눈멀고 귀멀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혼자다. 4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큰 욕심 없이 작은 돈가스 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40년 만에 나타난 엄마가 그 모든 것을 앗아갔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한 것 같다. 나의 진심을 이용해서 접근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한 것 같다. 집도 가게도 남편도 아이들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다. 나는 이제 40년 전에 엄마가 집을 떠난 이유를 알 것 같다. 아빠도 나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엄마와 함께 살 수 없어서 선택한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후회와 원망뿐이다. 그리고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긴 시간들이다. 가끔 남편이 보고 싶고 아이들이 그리워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40년의 그리움보다는 현재의 행복이 더 소중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세상에 만약은 없다. 나는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남은 인생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엄마는 내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하지만 동시에 소중한 교훈도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아픔이 의미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이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40년의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내 가정도 남편도 아이들도 그리고 가슴속에 그리운 엄마도.